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작가님 목소리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 갑자기 또 제가 초대를 해가지고 놀라시지 않으셨나요? 네, 뭐 저는 좀 근데 제가 한번 놀랄 일은 아닌데.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예전에. 그쵸? 한 번 나올 아, 수 네네. 있냐고 하셨는데, 뭐, 그냥 한번, 이제 작가님을 한번 모셔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모실까 하다가, 아니, 제가 이런, 뭐 드릴 말씀 있어야. 뭘. 근데 작가님을 제가 저희 채널에 모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보니까. 그래서 제대로 네. 한번 제대로 모셔서 한번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맛보기 방송입니다. 아, 네네. 요즘 제가 뭐 그렇게 크게 네, 글도 잘 안 올리고, 그러니까요. 뉴스도 안 올리고, 지금. 멤버십에만 네. 거의. 네, 제가 멤버십에만이 아니고, 네네, 제가 이제 한번 그런 걸 적어 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이제 많은 분석과 연구는 네네. 농사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음, 그쵸.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었으니까 네. 조금 이제 쉬고 있는 거죠. 이후에 이제 생각나면 하나씩 이제 좀 올리려고. 이제 씨앗은 다 심으신 거잖아요. 그쵸. 씨앗은 다 네, 이제 심으셨고, 씨를 심었다. 이제. 이제 물 붓고 조금씩 가꾸기만 하면, 거두기만 하시면 네. 되는 거네요. 거두기. 네, 이제 좀 사고만 안 치면. 네. 근데 이제 비트 혹시 작가님 보시기에는 비트가 지금 어떻게 보여지고 계시나요? 하락으로 갈 걸로 보시나요? 아, 아니면은 저는 이제 뭐 그 전에는 네, 이제 뭐 멤버십 오셔가지고 아시겠지만 네, 제 잠시만요. 제가 다시 그 제 차트를 좀 켜놓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 하락론자였다가 네, 순식간에 태세 전환한 연말 연말에 그 왜 그랬냐면 이제 알트가 너무 밑에 이렇게 처박혀 있어가지고 그쵸, 그쵸, 비트 혼자 저렇게 날아간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쵸, 그쵸,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는. 네, 네, 그랬다가 알트가 이제 본격 상승할 수 있는 대세 상승기에 저는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알트, 지금부터는 이제 알트와 비트의 네,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지금부터는 어, 이제 비트의 본상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아, 네, 예전에 2017년은 이제 예비 가열 구간, 네, 여기, 그 다음에 작년 3월부터 시작한 게 이제 비트코인의 본격 대세 상승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3월 요쯤, 그 이번 달 월봉이 저는 이제 조금 긴 이번 달이 원래 3월 달에가 좀 긴 장대 월봉을 좀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비율이 못 미쳐서 이번 달이 되지 않을까 좀 장대 월봉이 음, 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주봉 5선을 깨지 않는다면 네, 그 이번 달은 좀 장대를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 5선만 깨지 않는다면 장대로, 장대로 네, 장대를 만들면 아마 뭐 다음 달 초나 네. 뭐 중순까지는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네네.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요번에 비트코인이 1억까지는 갈 것 같다. 네, 이렇게 저도 보신 이제 분들도 지금 있거든요.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번 달 장대를 뽑아야 네. 다음 달 찍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 좀 중요한 거네요. 3월 달이 어떻게 이번 될지가. 달이 굉장히 제가 3월 달이 네. 4주 연속 장대를 계속 합해서 월봉 장대를 뽑으면 네. 아마 그 다음 달이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5일선, 5선만 깨지 않으면은
오선을 깨면 이제 저 밑으로 이제 좀 나락으로 가는 처박힐 거고. 확률이 좀 아, 참 이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뭐 5선을 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은 이제 뭐 페이크 같을 수도 있고 지금 내려간다면 쑥 내려가야 되겠죠. 한 15, 20선까지는 그냥 뭐 한 방에 내려갈 수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게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네요. 참, 제가 봐도 좀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두 가지 전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내려갈 때도 내린다고 하면 어떻게 다음 대응할지. 반등 때 빠져나와야 되고 네. 올라가면 예, 놔두면 되는 거고. 올라가면 계속 놔둬야 되는 거예요. 음, 추세를 따라서 계속 아직도 이제 추세가 연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네네. 미리 이거 빠질 것 같은데 하고 예측 매매를 하면 네네네.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는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그렇죠. 판단하시면 안 네. 되는 거예요. 잘 본인이 생각을 하시고 뭐 모든 건 결정하셔야 네. 됩니다. 본인이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단지 의견만 보는 관점이 저하고도 또 작가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너무 네네.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에버그린님도 관점이 다르고 다 다르죠. 이제 다, 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 관점들을 몇 프로 몇 프로라고 생각을 해야지 뭐 이걸 100%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쵸. 남의 얘기를 듣고 내 매매를 100%로 가져간다. 그건 이제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쵸. 언젠가는 큰일 난다고 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작가님 생각하실 때 알트는 언제쯤 좀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보시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그 비트가 만약에 꺾이면 네. 이제 비트가 꺾이면 저는 이제 비트는 한동안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알트는 이제 그 출발선과 마감선이 저는 이제 비트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옛날에 2017년까지는 네. 비트가 같이 데리고 다니는 장이지만 네. 오르고 내리고는 같이 하지만 알트와 비트는 이제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딴집 살림? 따로 놀게 이제 되는. 규모가 커지다 보면 음, 1호점, 2호점 이제 그쵸. 이 돈덩어리를 계속 키워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덩어리를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이 세력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는 그 알트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게 오히려 수금하는데 별로죠. 음, 그래서 비트의 패턴과 알트의 패턴이 네.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덩어리가 독립된 덩어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 독립된 덩어리가 조금 크게 보면 비트, 알트, 리플의 어떤 덩어리가 지금 따로 움직이는 거라고 좀 보고 있죠 지금. 음, 그렇군요. 그, 작가님, XRP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나요? XRP가 지금 저는 너무 안 올라가서. XRP는 저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다시 연말에 그 네. 악재, SEC 악재 막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우리는 그 200원대 네. 통발 쳐서 200원대를 다 잡긴 했는데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음, 이게 과연 그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바닥 패턴? 바닥 이 패턴. 바닥에서 그죠? 바닥 패턴이 완전히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네. 저도 이것을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어서 음, 잘못하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얘가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리스크니까 그쵸.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리플은 절반 이하로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절반이요. 비중을 줄이고 완전히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리플 몰빵을 하면 좀 마음고생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음, 만약에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장기간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가장 이제 투자자로서는 네. 그 되게 중요한 그 마인드죠. 그런 게. 네네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그냥 이렇게 던져놓으면 되는데 네. 던져놓지를 못하고 그거를 들고 막 전전긍긍하는 그런 그쵸. 어떤 마음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
그래서 뭐, 내가 800원 갔는데 800원에 못 팔았다. 뭐, 이걸 어떻게 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그쵸. 추격 매수하고 음, 음. 조금 내려가면 또 사고. 그걸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하면 계속 손실이 나죠, 이게 리플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자꾸 비용이 계속 늘어났는데, 이런 존버에도 비용이 필요한데 자꾸 샀다 팔았다 하니까 네. 또 다른 종목 샀다가도 리플이 한번 좀 오르면 또 다 팔고 또 리플로 가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이게 좀 전형적인 그 냄비 근성 네.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걸로 자꾸 손실이 크게 난다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저도 계속 문제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좀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놔두시고 다른 거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긴 네,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차라리 그럴 거면 차라리 네. 반은 쟁여두고 그냥 반을 운영을 딴 걸 해라. 그럴 거면 네,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엄청나게 드렸죠. 정말 그럴 거면 왜 그냥 그런 네가 믿음을 처음에 사람이 살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더라도 리플 절대 안 팔고 내가 이것만 정말 잘 가지고 있다가 올라갈 거야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변경이 500원만 되니까. 넘어가면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 하기 시작하니까 미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야, 뭐 이제 댓글에 그런 게 나옵니다, 이제. 야, 뭐 나 800원에 팔았다. 뭐 개꿀? 뭐 이런 댓글들이 이제 막 부러워지기 나오기 시작하면 시작하면서. 난 바본가? 이제 난 그쵸. 바보였나? 난 기회비용을 막 이렇게 다 손실로 보는 건가? 응? 그쵸. 뭐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내려오네? 뭐 이런 걸 뭐 계속 반복하니까 너무 힘들죠,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못한 거잖아요. 그건 이미 결정을 제대로 못 잡고 그렇죠. 마음에 시작을 한 내가 거잖아요. 뭐 100년 간다, 10년 간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키면 되는데 매일 그 차트를 보면서 내 리플은 왜 안 오르나? 아, 다른 맞습니다. 그 A다는 뭐 전고점을 넘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달러 차트는 전고점을 넘겼는데, 비교하게 야, 되고. 나 A다 그때, 응? 뭐 20원에, 20원, 30원, 50원, 그때 산 거 손절하고 리플 탔더니 황 됐다. 뭐 이런,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계속 과거를 생각하면서 네. 그 리플만 타고 있는 자기를 또 푸념하고, 또 저, 고담으로 안 가는 게 캐시이오스인데 또 그 캐시이오스 타고 또, 응? 내가 이게 무슨 짓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걸 갖다 계속 반복하니까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반드시 사고 치거든요. 그죠, 그죠. 그래서 후회 좀 하지 마시라. 음, 후회를 많이 하는 분은 반드시 다음에 사고를 치니까 좀 스스로, 그러니까 사고를 친 걸 좀 스스로 용서해라. 네, 본인을 용서하고 좀 제발 자신을 네, 구렁텅이에 더 밀어넣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처음에 먹었으면 끝까지 가야지. 그렇죠. 응? 그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살 때 마음 다르고 또 보유할 때 마음이 다르니까 그 세력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게 투자가 참 환경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거 좀 많긴 많습니다.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네. 그러니까 집중하시는 뭐 것보다는 진짜 잠깐 음, 코인 말고 다른 걸로 좀 생각을 바꾸셨다가 돌아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제 네, 힘드신 그러니까 이 분들은. 좋은 봄날에 자꾸 그거 들고 그 참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저는 이게 대세상승의 알트가 지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먼저 비트가 들어갔죠. 그쵸.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알트 중에 그 에이다가 대세상승에 먼저 들어갔다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세력은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런데 늘 그렇게 사람들은 아, 누구는 저렇게 되고 나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때문에 이제 막 미치는 거죠. 혼자서. 그쵸. 비교가 자꾸 되니까 누구는 돈 벌고 네. 있고 못 벌고 있으니 그래서 그게 조금만 느껴지니까. 떨어지면 물렸다 그러죠. 지금은 물렸다고 말하기가 참 창피할 정도로 네, 그 뭐 지금 이게 물린 건가? 그러니까
산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크고 작은 굴곡이 계속 있으면서 그 산 꼭대기까지 가는데 네. 등산을 시작하면은 천왕봉 꼭대기에 가가지고 반드시 그 사진을 찍거든요. 그쵸. 사진을 찍으면 반드시 바닥에 가야 되고 그게 출발을 하면 반드시 산에 가는데 바닥에서 잡은 분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음,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음, 그래서 이게 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닥에 잡았으면 대세 상승이라는 게 있잖아. 그쵸. 그럼 차트가 언제나 그 조금 가다 계속 내려오고 조금 가다 계속 내려오고 이런 게 아닌데 이 본상승이라는 게 이제 뭐 언제 오든 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꾸 물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음, 이 봄날을 이렇게 보내고 계시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쵸. 아, 참, 이렇게 밑에서부터 잡으셨다면은 충분히 대대 상승 때 좀 기다리시면은 참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일단은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바닥 안에서의 움직임 때문에 하나의 내 감정이 휩쓸리고, 이번에 지금 그러고 SEC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리플을 200원대 판 분도 꽤 있어요. 아, 그때 제 채팅창에서도 막 보고 있는데 다른 분들 막 방송하고 있는데 그 채팅창에 매도했어요라고 딱 올리는 거예요. 그때가 200원대예요. 패닉셀이 나왔군요. 또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악재를 견디질 못하니까 지금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트렌드가 네, 그 비트 폭락 때문에 알트는 작살난다. 이게 지금 트렌드거든요, 지금. 네, 그 비트만 바라보고 있으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공포감에 계속 손들이 나가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그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아, 이건 뭐, 네, 이번에도 있었죠. 저번에도 있었고, 그 비트가 그 지금 크게는 두 번의 이제 그 조정이 있었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조정할 때마다 자꾸 손절이 나가더라고. 음, 그래서 이게 지금 대세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던져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네, 지금은 뭐 봄날을 즐기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이 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제 내려갈 때 시나리오 어떻게 할지 그 작가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마음 그렇죠. 이게 초조하면서 이제 만약에 할 필요는 저 없다는 거죠. 비트가 지금 작살난다고 하면 이 마진 차트 때문에 반드시 저게 음, 마지막 꼭지점이라고 하더라도 네, 분명히 그 숏을 다 죽이고 갈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20선까지 주봉 20선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네, 반드시 엄청 올렸다가 또 내릴 거니까 이제 그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의 끝에서 나오면 된다는 거죠. 음, 그,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생각하고 걱정해서 그렇죠. 이걸 손절하고 또 내 거 안 간다고 닥달하고 푸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이 되는. 세상에 있지 않는 일을 미리 가져와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는 요만큼만 수익만 내고 나갈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니 그게 안 되죠 이제. 그게 안,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이미 오면 갇힌 거죠. 거의 아, 여기 뭐 도박장이나 마찬가지 같은 그런 분위기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쵸. 분위기 일수익만 따라다니니까. 보고 나갈 것 같은 것만 있었으면 2017년 때 그 리플의 그 고통을 지금까지 안 봤죠, 사람들이. 그쵸. 아, 참 그러니까 이게, 그때 비교를 하자면 리플이 1,000원대 뭐 처음에 샀던 사람들은 몇십 원대 뭐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런 때 빠져나왔거든요, 한 번씩. 네, 나는 숙제 다 하고 이제 나간다. 그리고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나갔는데 또 들어왔어. 그 4,000원, 5,000원 올라가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직장 때려치우고 많았잖아요, 그때. 그쵸. 직장 때려치우고 빚내서 넣고, 그 빚내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뭐 1억, 2억, 3억 이렇게 이 빚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 음, 그런데 이제 부모님 돈,
네. 친구 돈, 뭐 적금 들은 거, 대출 싹 털어가지고 그 4천, 5천 원에 싹 밀어넣었던 사람들이 그때 엄청 많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뭐 여기서 이만큼만 벌면 나가야지라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더 벌려고. 욕심이라는 게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통 이 시장에서 가장 크게 망가지는 게 고점 물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쵸, 그쵸, 맞습니다. 그 저도 그래서 XRP도, 저는 이제 네. 네, XRP도 자꾸 높은 데 가면 자꾸 매수하지 말라고 저도 그렇게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잡으면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추가 그렇죠. 매수라는 게 제가 이제 주식 그 차트 책에도 이렇게 보면 그 주식 쪽에서는 그 추천을 합니다. 그 추가 매수를 물타기를. 네, 그래서 대세 상승 그 꼭대기까지는 계속 물탄 모든 것은 다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그 코인 시장에서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분할도 계속 올라가면서 분할을 해버리면 나중에 평단가가 높아져가지고 그렇죠, 조금만 떨어져도 여기는 뭐 20, 30%가 막 떨어진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공포감에서 막 뭐 한두 계단 떨어지면 이제 평단가가 높아져가지고 그, 손절하기가 너무나 쉬운 상태가 돼버리니까 음, 그래서 올라가면 물 타고 조금만 내려가면 손절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계속 네,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처음에 딱 하면 말아야 되는 거죠. 처음에 하면 말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제시를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음, 처음에 이렇게 잡았으면 좀 올라가다가 정말 사고 싶으면 다른 종목을 사라. 음, 다른 종목에 저평가된 걸 네, 이제 저평가. 다시 진입을 하든가 동일한 걸 살려면 아예 다른 거래소로 가서 사라. 이 평단가 건드리지 말고. 맞습니다. 아, 이건 진짜, 그래서 저평가된 것들은 제가 평단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그 바닥 깡패라는 말을 제가 하잖아요. 네, 그 바닥 깡패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쵸. 그 아, 바닥 깡패를 계속 위로 가면서 욕심이 나니까 왜 욕심이 나냐면 리플을 공부하고 뭐 좋은 거를 공부하고 뭐 헤데라를 공부하고 뭘 공부를 하면 네, 이더리움을 공부하고 공부를 하면 돈이 생기면 그걸 계속 더 사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배트를 붙는데 이제 개수로 배트를 붙는 거죠. 음, 그래서 나는 몇 개 있는데 너 10만 개 있어? 아, 나 저 사람 따라잡고 싶다. 그래서 돈을 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 더 사요 또. 그렇게 개수에 연연하다 보면 음, 너무나 그 이 물타기가 과도하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쵸. 평단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수에 개수만. 몰입하다 보면 나중에 평단가가 너무나 올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이 한참 올라갔다 보면은 너무 평단가가 높아져서 한두 계단 이렇게 조정을 해버리면 벌써 손실이 나게 되는 그러니까요. 손실로 가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고점 물타기가 무서운 게 또 다른 자금을 가지고 물타기가 돼가지고 네, 한 계단만 떨어져도 엄청난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곧 닥칠 일이 비트 1억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달라들 거라는 거예요. 안 봐도 그러니까 뻔합니다. 옛날에 막 그 뭐 몇백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에 샀던 사람도 그 비트코인 1억이 가면 더 담궈 버린다니까요. 1억 주고 또 산다니까요. 그럼 내가 200만 원에 샀던 비트가 어디 가고 없어요. 그냥 다시 그 평단가가 1억이 넘어가 버린다고 그게 그쵸, 나중에. 그쵸. 그러니까 그때 가서 조정 한번 딱 나오는 순간에는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손실을 거의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나는 돈을 벌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수 깡패라는 걸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개수 깡패는 없어요. 개수 늘리다가는 나중에 손실이 쉽게 날 수 있어요. 개수를 늘릴 때는 요런 저평가 되었을 때 이 구간대에 그렇죠. 늘리는 거지. 뭐 그쵸? 새로 나온 뭐 코인이 저거 뭐지? 광어인가? 왜 바닥에 붙어가지고 안 움직이지? 이런데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코인이 정말 괜찮은 코인인가?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쵸.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거 괜찮네? 그럼 좀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해서 던져 놓으면 좀 괜찮은 코인은 또 간다고요, 이제.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코인을 계속 이렇게
이 세상에 뭐 사랑할 만한 코인은 겁나게 많습니다. 그쵸. 종류도 너무 많고. 너무나 많은데, 네, 이게 그렇게 많은 것 중에 뭐 이렇게 우리도 뭐 씹다 버리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사랑을 해서 계속 뭐 매달 나는 저걸 이렇게 계속 모아갈 거다. 그 시간이 지나면 바닥에서 구간 매수하는 건 괜찮은데,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월급에서 50만 원 떼서 뭐 이더리움을 산다 이런 것들. 네, 네. 기간 매수도 그 바닥 박스권에서 하는 거지. 바닥 박스권을 탈출한 종목을 계속 기간 매수한다는 건 좀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종목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계속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지금 상승을 했는데 계속 고점으로 가는 그 가격을 비싸게 계속 주고 산다는 거죠. 이것보다 상대적으로 그 저평가된 것들이 수많은 코인들이 좋은 코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함정이 자꾸 빠지니까 이더리움 개수 내가 대빵이다. 이걸 해서 도대체 뭐가 남는지 모르겠지만 음, 이걸 이제 비트코인도 하고 이더리움도 하고 나중에 리플도 할 거라고요. 이제. 네, 네. 리플이 만약에 10,000원 가더라도 그 행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나중에 200원 주고 산 그 리플이 어디 가고 없어요. 그쵸. 이거는 계속 이제 미래에 다 일어날 일입니다, 이게. 상승하게 되면 똑같이 또 아무리 이걸 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하는 제가 사람들이 있죠.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10년 고점에 꼭지점 하나밖에 없는데 그 꼭지점 하나 놓치면 정말 평생 바보가 되는 그 시점에 물 타고 있다는 거죠. 개수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1억 갈 때도 8천만 원 주고 그 전에 또 산다고요. 음. 아, 이거 참 이거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코린이 이 처음 습관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진짜 꼭 들으시고 이걸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게 경험하지 못하면은 참 이게 또 실수를 하게 되죠. 이게 참, 그리고 현금을 남겨두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플을 200원대에 잡아도 밑에 심해에 또 자금이 있어요. 심해에 또 잡을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떨어져 봤자 공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쵸.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다고 하면 반반 전략이 가장 맞는 거고. 음, 근데 몰빵을 한 사람들이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은 엄청 큽니다. 음, 몰빵을 딱 하고 나면 이제 신앙이 돼버리거든요. 저게 올라가야만 되는 거니까 무조건. 음, 그러니까 반반 전략을 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려오면 잡고 올라가면 그걸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 음, 이게 현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게 신앙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그 신앙방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쵸. 본격 신앙의 길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기우제만 지내고 이제 개수 늘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가지신 분들이 한국에는 엄청나게 많죠. 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 투자 세계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앙적 관점으로. 네네. 지금 댓글 보니까 뭐 방법은 지금 댓글 봤는데 이게 작가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관점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지 이게 뭐 아니,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아니, 안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아니, 작가님이 여기 보셨을 댓글 때 보니까 그 네. 화이트독님, 리플 마니아님도 수익 좋은 이더 다 팔고 리플 올라가니 600원에 전부 몰빵. 이거는 리플 어딨지? 마니아님은 네. 이 저점가하고 중간에 산 거하고 나누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50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고, 그쵸. 저는 잘 알아두셔야 그죠? 돼요. 그 리플 마니아님이 이 중간에 이렇게 그 이 리플 매수하신 거는 심해 잡은 거 따로 그 그쵸. 다음에 단타적 개념으로 제일 먼저 올라가면 어느 선에서 딱 팔아버릴 거 그쵸. 그걸 이더로 그때 사셨다 하는 거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저 매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왔을 때 이 정도는 내 평단 만들고 두 개가 있어요. 저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평단 50센트 아래에서 잡았던 그 평단 그대로 놔두는 게 있고 나머지는 1불 아래 50센트 위 1불 아래에 모아둔 그 XRP가 있거든요. 상승하면 이거는 먼저 빨리 매도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평단가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윙 할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계속 끌고 갈 그 거. 심해 잡아놨던 거,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네네. 자꾸 제가 분명히 올인은 안 했다라고 했는데 자꾸 올인했다라는 것으로 제가 아무리 네네.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유튜브라는 게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요 안 믿어요. 다른 말 나옵니다. 다른 아니 말. 이게 뭐 XRP 뭐 전문 유튜버신데 뭐 XRP 뭐, 뭐 몰빵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몰빵. 아니 아, 그러고 이제 뭐 얼마를 어떻게 사든 그 리플에 대한 걸 한번 내가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뭐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냥 계속 일반적 투자 관점도 네. 계속 가시면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마음이 획가닥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문제만 안 되면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기간 분할을 계속 하든 뭘 하든 큰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뭐를 하든 뭐를 투자를 하든 어차피 상승은 언젠가는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XRP도 뭐 계속 지금 안 올라가고 있지만 다른 코인에 비해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제 상승이 되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도 항공주에 관심이 없을 때 저는 항공주에 투자했잖아요, 작가님. 지금 그거 그 저번에 많이 올랐다고. 예, 그거 지금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도 안 올라간 거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거죠. 아래에서 아무도 네네. 관심 없을 때 바닥에서 잡고 기다렸다가 상승하면 그때 다시 매도하는 관점 그런 걸로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XRP도 언젠가는 네네. 상승을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너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매여 있지 마시고 좀 다른 것도 보시면서 좀 시야를 넓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님도 보시기에는 좀 많은 분들이 XRP에 너무 목매여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저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는 두 개 태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코인계에 태양을 두 개다라고 생각하면 네, 저는 비트 태양, 리플 태양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으니까 지금 저러고 있는 거지. 저는 뭐 리플이 뜨는 순간부터는 네, 그 이제 실제 사용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실사용기. 네, 실사용기. 그 실사용기가 오기 때문에 모든 게 리플로 4차 산업혁명이 다 묶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냅두시면 되지 않나. 네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냅두시면 될 거를 이제 뭐 너무, 신앙적 관점까지. 그렇죠. 너무 힘드시니까. 지금 작가님, 저번에 그, 작가님 멤버십을 하고 계시는데 멤버십에서 4시간 동안 방송을 하셨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어제 했죠, 어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배가 좀 아파요, 좀. 어제 너무 많이 진을 뺐는지 와, 막판에 내가 시간을 저렇게 했나? 이러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배, 갑자기 배가 아픈 게 지금도 조금 내장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와, 대단하십니다. 4시간 동안 방송하시고 지금 또 제가 또 즉흥적으로 그리고 또 작가님 완전히 뻗었어요, 초대해가지고 지금 어제. 죄송합니다. 제가 작가님 원래 힘드신데. 일찍 안 자는데 어제는 침대에 좀 일찍 누웠습니다. 아유, 잠깐 죄송합니다. 힘드신데 갑자기 또 초대를 해가지고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방송을 또. 네, 이제 좀 정리하고 좀 오늘은 좀 제가 네. 갤러리에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아우, 저는 우리 마침 선배님. 맥주를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또 작가님 오시니까 또 맥주에 손이 안 가고 방송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이거 같습니다. 이거를 컴퓨터로 하면은 이렇게 통화가 되는 건가요, 이게? 네, 카톡 컴퓨터로 연결돼 그 있어가지고. 카톡 컴퓨터 깔아가지고 예, 예. 마이크로 하면은 이게 스피커로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근데 이게 저쪽 컴퓨터 저쪽 컴퓨터 모니터 음량? 컴퓨터에 있는 소리가 녹음이 되는 설정만 잘 해놓으시면은 이거 카톡 통화도 연결될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 배경음악 나오는 그 경로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설정하시면은 좋은데 만약에 어려우시면은 저한테 한번 여쭤봐 주시면 제가 또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한번 켜서 하겠습니다.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저도. 네, 좋습니다. 이런 거 하면은 좋아요. 더 좋은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네네. 작가님도 꼭 모쪼록 카톡을 많은 꼭 분들 이 그렇죠. 금융 세력의 상대에서
많이들 부자 되시고 네. 안 털리고 성공 투자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네. 오늘 또 올해 음악 꼭 큰 방송이었는데,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네. 음악 방송에 제가 특별 게스트로 초청을 했지만, 다음에는 좀 더 자리를 마련해서 작가님 제대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작가님. 남은 편안한 이 주말들 잘 보내시고, 주말이 아니죠? 휴일이네, 휴일. 네, 한국은 휴일. 네, 미국은 저녁. 네, 지금 편안한 저녁입니다.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작가님. 다음에 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 작가님하고 이렇게 또 통화를 또 하게 됐는데, 좀 본격적으로 제가 잘 모셨어야 되는데, 지금 뭐 갑작스럽게 모신 거라서, 좀 어떤 준비가 없이 막 이렇게 하게 됐지만, 그래도 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뭐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투자 생각 많이 하실 텐데, 그래도 또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고, 좀 이렇게 잘, 좀 투자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XRP 미래는 계속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 그 재판 과정이 끝나지 않았지만 잘 끝나길 바라고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언젠가 때가 됐을 때 좀 올라왔으면 좋겠네요.